하황후 엄청나게 또 처세에 능해가지고 한 번 황제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현혹 기술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귀인의 자리에 오르더니 마침내는 황후였던 송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후 자리에 올라요.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그 14편에서는 네. 공손찬이 네. 유의 급작스러운 화친약조에 항의하여서 네. 오한의 사신을 살인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랬죠. 네. 만일 공손찬이 오한의 사신을 살해하면 오한과의 신뢰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려한 유가 공손찬이 죄를 갖다 물어서 우부평으로 좌천시키고 네. 그 유주자세의 직권으로 네. 국방경비병을 그 기병 1만, 보병 1만으로 감축시키고 말아요. 네. 이제 공손찬은 이런 유의 이제 행태를 비방하면서 네. 주변의 인사들에게 이제 원망을 늘어놓겠죠. 네. 내가 수년 동안 고생해서 이뤄놓은 전공으로 요동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얻었더니 이로 인해서 얻어진 화해 분위기를 유주자사 유가 자신이 업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네. 공손찬이 불평을 들은 이제 유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죠. 전체 이제 관료 회의를 열어서 공손찬을 설득하려고 이제 말해요. 네. 이민족과의 화해 조약 이후 네.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유주를 다스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네. 이제 유주는 그 북방 이민족들이 자주 출마해가지고 국경을 갖다 위협하고 약탈을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방비하기 위해선 많은 군사하고 백성, 재정이 이제 풍부해야 되지만 유주는 인구가 적어요. 이민족이 많고 네. 북방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농경지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군사들을 유지할 만한 여건이 맞지 않다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유주는 국방을 경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필요하는데 네. 그동안 조정에서는 그 청주하고 기준이 그 평야가 아주 방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재정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황건 농민군이 난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청주 기주도 자기네들이 살기 어려워. 그 이런 형국에서 그 청주 기주도 이제 전란 때문에 피해가 크니까 네. 재정이 부족하지 못해서 네. 유주에다가 재산을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유주는 적자 재정이 눈덩이 좀 불어나가지고 네. 종국에는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진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방민들에게 그 전쟁을 갖다 계속 벌려가지고는 네. 그 주민들의 경제를 갖다 살려줄 수 없다고. 네. 북방 이민족하고 화해책을 갖다 해가지고 군축을 감초시키고 그 다음에 감축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양이 있어요. 네. 어양이 철강이 유명했거든요. 네. 철강하고 소금정 네. 채취. 이제 그 유주 쪽에 보면 전에 그 관우도 네. 소금 전매 문제를 해가지고 관리를 갖다 때려 죽이고 도망갔다. 그렇죠. 예, 이런 소금정 채취가 큰 지하전의 그 어떤 재산 경제에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네. 백성들이 복리하고 그다음에 전쟁 난민, 네. 북방 유민들이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또 상곡이라는 그 점이 북방인들이 어울려서 같이 물품 교류를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상곡의 상업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이민족이 유지해서 편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을 통해서 조세도 확충되고 네. 그 이민족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부평은 네. 이런 그 유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갖다 이해해 달라고. 네. 사실 이게 유가 그 회의를 소집한 거는 네. 다른 관료들한테 설명한다는 그 개념보다도 네. 공손찬을 갖다 설득하기 위한 자리겠죠. 네. 그렇겠죠. 공손찬은 유의 정책에 끝까지 반발해요. 네. 자세 입증은 그 익히 알겠지만 네. 북방 이민족은 잠시 빈틈만 생기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네. 그래서 국비를 확충해가지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된다고. 네. 이제 결국 유지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비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네. 그리고 북방의 경비를 또 철저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확충돼야 되고 네.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떤 그 알력 때문에 네. 행정 책임자 유하고 군사 지휘관 공서천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과 반목이 이제 깊어져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 유는 그
끝까지 공선차가 의견차를 보이지 못하니까 네. 그 유주자세의 소견으로 네. 강경하게 그냥 그 이민족하고 그냥 유화책을 갖다 밀어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공선차는 화가 나겠죠. 지위가 높으니까 그렇죠. 높은 지위를 해서 명령을 내는군요. 그렇죠. 근데 공선차는 이제 유는 그 예산을 여자 투명하게 했고 네. 그래서 민생을 위한 행정으로 해서 군비를 감축하니까 네.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유화책을 성공시켜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기주나 청주들도 지네들이 지원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렇죠. 호평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런 유의 혁신책은 당시에는 좋았는데 네. 후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반동탁 연합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 반동탁 연합군 그 전쟁 이후에 중앙정부가 기능이 붕괴돼 버려요. 낙양에서 장안으로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서 동탁이 이제 그 천도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그 관중을 네. 다스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네. 지방 군흥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때는 그 각 지방이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유주가 독자적인 기반을 잃게 되니까 네. 결국은 유가 유주 자세의 그 힘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중앙 정부로부터 지휘받은 그 유주 자산이 결국은 지방 관여 군용인 공선찬에게 끊임없이 제동 걸리는 단초를 갖다 제공하게 되고 네. 그 이때 이제 만일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유하고 공선찬이 그때 서로 타협해가지고 네. 협조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네. 그 유의 인의와 인의로 이끄는 훌륭한 내정 네. 그리고 공선찬이 탁월한 군략으로 네. 그 후에 발생되는 어떤 군웅 칼거 시대에도 어떤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그 판정을 해요.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둘 사이의 앙금이 풀리지 않게 되니까 순망치한의 관계가 되고 이제 이가 입술이 망하니까 이가 그냥 시린 그런 관계 되죠. 말년이 서로가 이제 불행해져요. 189년 네. 설양이 난이 진압됐었죠. 바로 전편에. 그렇죠. 187년. 동탁은 설양이 난이 진압된 후에도 네. 설양에서 군사를 대폭 확충하고 네. 군비 조달을 위해서 주변 양민들을 약탈해가지고 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아는 조정에서는 그 지시를 내리겠죠. 네. 그 군사를 갖다 사병화시키지 말고 네. 이제 그 양민 약탈하지 말라고. 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이 계속 날뛰는 거예요. 그럼 조정에서 봤을 땐 동탁의 행보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탁이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이제 동탁의 그 행보에 제동을 걸자고. 그래서 조정에서 동탁에게 칙서를 보내죠. 네. 전 장군 동탁을 소부로 임명할 테니까 이제 승진시키는 거예요. 네. 전 장군은 군사를 좌장군 황보승에게 넘기고 조정으로 입직하라고. 근데 이제 조정이 입직 칙서를 받은 동탁은 상소를 올려서 이를 거절해요. 호임 병사들이 생활이 비참하기 때문에 핑계죠. 소장은 차마 이들을 저버리고 떠날 수 없어서 병사들에게 호임 병사들에게 알아서 떠나라고 조용했지만 부하들은 자신을 갖다 믿고 그만큼 따랐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조정에 입직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완전 핑계죠. 조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당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동탁이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황보승이 명을 받아서 종길 황보력이 동탁을 찾아가요. 그래서 조정에서 내린 칙서대로 입직하고 군사를 갖다 황보승에게 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탁은 그 황보력이 강권에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에 이제 황보력도 분개하게 되겠죠. 황보승에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큰아버지한테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동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황명이 지원말미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황보승은 진짜 명군이고 명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멋쟁이죠. 예, 종질 황보력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조정이 명 없이 함부로 중신을 척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란다. 조정에 동탁이 처리를 갖다 상주하도록 하자고. 자신애들이 처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황보승이 그 동탁의 문제를 갖다가 그 조정에 이제 상주하는데 그 황보승이 그 상주를 받은 조정에서는 동탁에게 새로운 이제 칙서를 다시 내려요. 이제는 더 좋은 보직을 주는 거예요. 소부 동탁을 병주목으로 승진시키니까 철양병사를 황보승에게 넘기고 병주로 정건하라고.
너무 잘 됐네요. 그렇죠. 이에 이제 동탁은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요. 아니 동탁은 승진도 되고 병주목으로 발령도 났는데 왜 반대를 하죠? 동탁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수족같이 부리는 수하를 데리고 있지 않으면 네. 향후에 지역의 어떤 군웅시대가 활거됐을 때 네. 자기가 세울 수 있는 힘은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소부든 병주목으로 가도 자기 서량의 병사를 놓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병주에서는 아무 역할이 안 되죠. 목이라고 해도 병주의 병사들이 따를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량의 그 병사들은 네. 그 소신하고 10여 년 이상을 정을 들어가지고 네. 이들을 서양에 떼어놓고 병주로 갈 수가 없다고. 10여 년 이상 정이 들은 그 서량 병사들을 병주로 갈 수 있도록 네. 소신에게 서량 병사의 군사 이동권을 허락해달라고 청해요. 예. 서량 병사를 이끌고 병주로 가면 되는 것을 뭘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한황실의 그 국법 네. 그 자체가 같은 주내에서 네. 같은 주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사의 임이지만 네. 그 줄을 바꿔서 바로 옆에 병주가 서량주의 바로 옆이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는 그 조정의 명을 받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구나.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더라도 항명으로 되죠. 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네. 서량의 병마들은 네. 자신과 이제 같이 있어야만 되지 떼어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정에서는 동탁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탁에게 강력한 징벌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도 서량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는데 그거보다 더 군맥이 세고 지역에 힘이 있는 동탁이 난이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동탁에 대한 징벌 논의를 갖다 한창 무르익던 중에 와병 중이던 영재가 갑자기 그냥 쓰러지면서 위독해져요. 그럼 이제 조정에서는 동탁에 대한 징벌을 더 이상 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징벌 잠시 뒤로 물리는데 그 189년 4월에 네. 영재가 결국은 깊은 병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네. 영재가 이제 크나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네. 그 이유는 조정에서 네. 그 본인이 죽은 후에 후세의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 영재에게는 그 당시 하황후에게서 나온 그 변이 있었고 네. 왕미인 사이에서 나온 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영재는 후계를 둘러싸고 그 변을 옹호하는 대장군 하진 그리고 협을 지지하는 십상시 사이에서 암투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잠시 대장군 하진을 살펴보면 네. 지난번 하진에 대한 얘기 했었나요? 하진 얘기는 안 하신 얘기했죠. 것 같아요. 하황우의 오라버니예요. 네, 오빠. 예, 형주 남양군 완현 사람인데 하진은 백정 출신이었지만 야심이 있는 도박사 기질이 있었어요. 네. 도축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그 축적하니까 네. 천대받는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갖다 모색하는 중에 네. 그 당시는 환관에게 뇌물만 주면 얼마든지 신분 세탁이 가능한 시대였죠. 하진은 개같이 번 돈을 정승같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만날 환관을 통해서 산신의 신분의 상승을 이제 갈구하는데 사실 그 암만 그 환관에게 뭐 무자비한 뇌물을 갖다 바쳐도 사실 백정 출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한직은 한계가 있겠죠. 들어줄 수 있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많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적으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 여동생을 생각해요. 키도 크고 그다음에 미모도 출중한 자기 여동생을 세워가지고 도박을 벌이는 게 한층 더 큰 승부가 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동양 친구가 그 당시 십상기가 있었거든요. 십상시 곽승에게 이제 연출을 돼요. 근데 곽승하고 이제 상의해 보니까 곽승 얘기도 너는 암만 이제 친구지만 실제로 너 도출사 출신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죠. 천인 출신이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렇죠. 백정 출신이라는 얘기는 못 하고 한계가 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뛰어나니까 동생을 활용하자고. 두 사람의 의중이 이제 서로 통해 가지고 하진은 십상시를 통해서 누이 동생을 입고시켜 가지고 그 많은 재산으로 십상시를 전부 다 매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십상시는 같은 값이면 당혹치마라고 하진의 여동생을 영재 가까이 두기 위한 모든 전략을 짜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하황우가 결국은 영재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또 이 하황우 이 여성이
엄청나게 또 처세에 능해가지고 한 번 황제를 잡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현혹 기술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귀인의 자리에 오르더니 마침내는 황후였던 송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후 자리에 올라요. 근데 또 그 하황후는 시샘도 강해가지고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 그 하황후를 밀고 왕미인을 총애하니까 왕미인을 갖다 시샘해가지고 왕미인을 짐떡을 써서 살해해버려요. 사실 이 사건이 웬만큼 했으면 큰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왜 왕미인을 독살시키고도 살아남았는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하게 들어보시고. 그래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왕미인을 죽이고 그 왕미인의 아들 그 황자 협을 영제의 어머니인 동태후에게 이제 보내서 키우도록 해요. 그 이제 동태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자신의 아들 영제가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헌제가 영제 아버지가 그 자식 없이 이제 죽어가지고 결국은 후자를 찾다가 환제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환제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제위에 올랐죠. 그래서 태후가 된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입양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 황후에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이 제위에 오르니까 이제 황후에 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동태후가 황자 협을 갖다 키우면서 협이 엄청나게 영특하고 또 효도가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을 갖다 황태자로 봉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제 영제에게 권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영제도 협이 어미가 없이 자랐죠. 그렇죠. 그 하황후가 독살시킨 왕미인의 아들인데 구김살 없이 잘 자라고 총명하고 생각도 깊어. 그러니까 이제 협을 매우 총애했어요. 그 영제의 주위에서 권력의 향배를 갖다 예민하게 있는 황가들 입장에서도 외척이 배경이 단단한 유변보다는 외척이 배경이 없는 위협을 키우는 게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주물르기가 그렇죠.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은밀히 그 유협을 지지하는 암시를 갖다가 영제에게 계속 올리곤 해요. 또 그리고 황관들이 왜 하진을 대장군 하진을 또 싫어했냐면 황건 농민군 기이 때 황관과 사이 나쁜 청류파 인사들을 갖다가 대거 기용해가지고 이들을 활용해서 황건 농민군 기이를 갖다 진압시켰죠. 그 중에서도 특히 황관들이 요지 인물로 꼽았던 청류파의 핵심 원소를 갖다 하진이 최측근을 발탁한 걸 보고 하진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원소 주변의 청류파 인재들이 대거 하진이 수하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자신들 입장에는 불안한 입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건건 경계하다가 이제 서원 8교회를 갖다가 낙양을 짓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서원 8교회 수장이 된 건석이가 직제상으로 자기보다도 높은 하진하고 보이지 않는 정권 싸움하고 암투를 벌여 이제 하진을 내심아주 증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수장씨들은 사실은 수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건석만큼 하진을 증오하고 경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척에 세력이 없는 그 황제를 갖다 미는 게 더 낫었겠죠. 이런 이제 내면이 있었던 거예요. 유변이 제위에 오르게 되면 하진이 모든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될 것은 명명백백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중상시 건석은 수시로 영제를 갖다 이제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 서원 8교회를 관리하면서 그 황제하고 이제 하진의 거리를 멀게 하려고 계속 하진을 모함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영제가 위독해지니까 건석은 영제 가까이서 지가 이제 병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십상시들하고 입을 맞춰서 본격적으로 하진을 모해합니다. 대장군 하진은 황실이 중묘사직을 생각할 때 더없이 위험한 존재라고. 그 황제께서 협을 그 후사로 생각한다면 빨리 하진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하진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그 전국이 안정될 수 없으니까 하진의 문제를 우리 십상시에게 맡겨달라고. 소리 소문 없이 하진을 제거해서 후환 없도록 하겠다고. 영제는 한때는 십상시 음모를 갖다 이제 그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지만 자신이 아파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위의 측이라도 황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네. 왜냐면 그 유협이나 유변이나 전부 다 어렵거든요. 고민하다가 황실이 영속적 존속을 위해서는 외척인 하진이 후계를 갖다 반석에 올려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진을 불러들이게 해요. 근데 건석은
하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황제가 불러들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자기 그 수족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대장군 하진을 갖다가 입궁시키라는 말을 전달을 해요. 네. 명령을. 네. 그리고 이제 하진이 급히 대궐로 들어서려고 할 때 그 네. 서원 8기의 수장 이제 건석이는 네. 하진을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 되겠다. 황제 명을 받고 왔지만 자기가 죽였다는 거는 황제 명은 받아서 하진을 불러들이지만 네. 죽였다는 건 속이면 되죠. 몰래 죽인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십상시들에게 이제 자신의 계획을 알려요. 하진이 입궁하면 네. 자기가 군군을 이끌고 하진을 도모한 후에 유협을 네. 황제로 등극시킬 계획이라고. 십상시들은 다들 나를 도와달라고. 하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십상시들이 시대는 종말을 구한다고. 근데 십상시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하진하고 그렇게 원수를 진 적은 없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황제가 협을 그 제의를 올려주면 되지만 이건 무모한 계획 같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발견되면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궁중에서는 건석이 꾸미는 음모를 갖다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진은 내막도 모르지 그냥 궁궐에 들어서서 중문을 지나려고 하는데 네. 이때 사마로 가면 경호대장이에요. 바늘이 조용히 앞을 막으면서 넌지시 눈빛으로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신혼니까. 저기 대장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마 반어는 그 하진에게부터 아주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험을 하겠다는 그 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적 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딱 그 분위기를 본 하진이 사마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거기 그냥 돌아가면 사마가 돌려보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 입장을 생각해줘요. 임기응변으로. 아우 아참 폐하께서 챙겨오라는 품위를 가지고 오지 않았군 하고 이제 곧바로 대장구실로 돌아가지고 측근들 다 불러들여요. 머리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만 그 백정이라고 그래도 그런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웬만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자기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십상시를 자기의 어떤 손아귀 집어넣었다고 했지만 지가 백정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항에 뻔히 알고 있었고. 뭐 백정이야. 그러니까 신분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 동생을 최고 권력 갖게끔 만들려고 했으면 보통 머리겠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암만 지식은 모자랐어도 지혜는 있었던 거예요. 지혜, 처세술. 예? 이제 돌아와서 환관 건석이 이놈이 폐하의 엄명을 갖다 빙자해서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수작을 내려고 했다고. 이를 갖다 참지 못해 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 환관놈을 쳐들어가 때려잡고 싶다고. 이때 이제 정군교의 조조가 말하죠. 뜻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핏 잘못하면 쳐들어갔을 때 건석이가 그 황명을 받아가지고 역적으로 몰아보면 멸문지화 된다고. 신중해야 된다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십상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진이 조조를 한참 쳐다보더니 잠시 이제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그래 지극히 말은 맞지만 조조 또한 황관의 자손 아닌가. 지금은 황관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또 황관이 또 어떤 세물을 발휘할 때에는 배반하고 청류파를 배반하고 황관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열 길 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 그 속을 어떻게 알아? 혹시 황관의 편에 서가지고 지연작전으로 시간을 끌어 오히려 나를 위하려는 거 아닌가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진이 조조의 속을 갖다 살펴보려고 깊은 생각이 잠겨 있을 때 원소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원소는 조조의 입장에 동의해서 좀 대변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듭을 짓고 말씀 안 하시고요? 예. 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그 이제 일단 일주일 후 예측하게 하고요. 환관과 외척의 암투로 인해 십상시난이 일어나기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궁금해집니다. 예. 다음 편이 기다려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16편에서는 더욱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